마지막 수업 칠겁니다. 자, 조건부 서식 2. 자, 내용적으로 이제 마지막 내용이고요.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마지막, 항상 제일 마지막에 합니다. 물론, 자, 이런 일을 처리하고 싶거든요. 항목이 문화생활이면 행 전체의 서식을 바꾸고 싶다. 그냥 그냥 기본 틀만 설명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항목이 문화생활이면 행 전체의 서식이 바뀌고 싶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조건부 서식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주어진 범위가 있으면 이 범위 첫 번째 셀부터 마지막 셀까지 자동으로 조건 확인을 하고요. 확인을 해서 맞으면 서식이 바뀐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요건 지금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 행 전체의 서식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생각할 거면 첫 번째 행부터 마지막 행까지 조건을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조건을 만족하면 서식이 바뀌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반적인 규칙이나 조건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수식을 이용해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수식을 이용해서. 좀 어렵습니다. 쭉 따라와 보세요. 자, 데이터, 조건부 수식은 데이터베이스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목은 필요 없이 데이터만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어쨌든 필드명, 뭐 이런 것들이 구조가 있으니까 하는데 여기는 그냥 순수하게 데이터만 선택합니다.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다 자동으로 다 훑어본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조건부 서식에, 자, 수식이라는 이야기가 여기 없죠? 그래서 세 규칙, 이 구체적이고 이거 디테일한 작업 여기서 따라오세요. 그리고 규칙 유형,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수 있는 요건 문제에서 나중에 줄 겁니다. 보시면. 그 다음에 다음 수식이 참인값의 서식 지정해서 입력란에 커서 놓으시고 식을 적어야 되니까 이 꼴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데이터를 가져와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너 문화생활이냐고. 그런데 문제는 이 많은 데이터 중에 어떻게 그걸 가져올 것이냐의 부분인데 방금 제가 범위의 첫 번째부터 마지막 셀까지 다 확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냥 판단하기 힘들 때는 그냥 첫 번째에 있는 자료를 가져옵니다, 일단. 즉, 여기서는 행 단위로 움직일 거니까 첫 번째 행에 있는 제일 첫 번째 있는 값을 일단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물어봐 주면 됩니다. 일단 절대 참조라는 주소 형태네요. 자, 이걸 기준값이 뭐라고요? 문화생활이냐고 물어봐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식을 짓고 서식 단추 눌러서 여기서 기본만 익히세요. 여기서 기본적인 내용만. 자, 필요한 서식을 꾸미시면 됩니다. 알아서 적당히. 아까 가르쳤던 네 가지 있죠. 그게 시험에 나왔던 부분인데 뭐 글꼴 스타일, 글꼴색, 밑줄, 그다음에 채우기. 알아서 적당히 꾸미셨죠? 자, 확인 하면 이렇게 꾸미겠다. 이 조건을 만족하면 이렇게 꾸미겠다. 확인해서 나가면 이게 맞아요. 자, 우리의 문제의 취지는 이거거든요. 항목이 문화생활 행제, 그러면 항목이 문화생활 행제, 행전체 서식 바뀐다. 맞죠? 일단 이건 개념적으로. 이 내용을 충족하고 있잖아요. 항목이 문화생활 맞잖아요. 행전체 서식 바뀐 거 맞죠? 자, 항목이 문화생활이 아닌데도 행전체 서식이 바뀌어버렸네요. 항목이 문화생활이 아닌데도 서식 전체 바뀌어버렸네요. 그런데 맨 끝에는 항목이 문화생활이니까 이건 맞죠? 근데 뭔가 좀 이상하죠? 저게 저런 식이 나온다니까 우리 여기 있는 요 의미에 맞지 않는 수식이라고요. 자, 그러면 수정합시다. 원래 수정하는 게 아니고 지우고 다시 하는 건데, 자,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자, 조건부서 예의적인 거 있죠. 조건부서 이게 수정 편집하는 건 여기입니다. 규칙 관리해서 합니다. 일단 알아. 그리고 시험에서 잠깐만요. 주어진 범위 안에 조건부 서식은 규칙은 딱 하나만 나와야 됩니다. 여기에 뭐 안 지우고 계속 들어오면 2개, 3개씩 남아 있습니다, 여기.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선택하시고 일단 편집. 좀 더 다르게 할게요. 그다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수정할 수 있는 건 요것밖에 없거든요. 주소 형태. 그러면 자, 커서의 이동은 마우스 조작하시고요. 마우스로. 자, 제 화면 보실래요? 방향키를 쓰면 원하지 않는 내용물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지우는 건 상관이 없는데 방향키를 쓰시면 원하지 않는 내용물. 그래서 커서의 이동은 마우스 조작. 방향키 쓰지 마세요. 커서 이동. 그리고 주소 가운데나 끝에다 커서 넣어져 있을 겁니다. F4번 키를 눌러서
상대 참조라는 주소 형태로 가겠습니다. 상대 참조. 자, 절대가 아니에요, 상대. 자, 확인. 물론 이게 원리에 대한 설명도 있긴 한데 그 설명이 굳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건너뛰려고 합니다. 자, 확인. 기본 설명. 자, 항목이 문화생활이면 행정지수. 이런 주소 형태도 지금 상대 참조라는 주소 형태 작업을 해도 이게 안 맞네요. 네? 안 맞잖아요. 그럼 이것도, 그럼 상대도 아니고 절대도 아닌가 봅니다, 그러면. 자, 다시 범위 설정. 그래서 틀렸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세요. 범위 설정하시고 선택한 셀의 규칙 지우기. 지우고 나서 하세요, 지우기. 그리고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 처음부터 다시. 규칙 유형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수 있는 결정, 수식이 참인값의 서식 지정 입력란에 커서 넣으시고 있고. 자, 그리고 일단 어디를 가져와야 될지 모르니까 첫 번째 셀을 가져옵니다. 일단. 왜 잘 모르니까. 일단 의미만 설명해야 되니까.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다 훑어본다 했으니까 조건을. 그리고 아까 절대 안 되죠. 상대도 안 되죠. 혼합참조만 남았네요. 그러면 열머리글에 달러가 붙는 요 혼합참조를 한번 표시를 하죠. 열머리글에 달러가 붙는 거죠. 자, 제가 수업 중에 수식 함수에서는 상대 절대만 고민하면 되는데 혼합참조가 딱 나오는 곳이 한 군데 있거든요.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혼합참조까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혼합참조가 나오는 곳이 여기입니다. 자, 이걸 물어봐 주면 되죠. 문화생활이냐. 그리고 꾸며야 될 수식 설정하시고 알아서 적당히 꾸미시고 그리고 나갑시다. 확인. 확인. 어? 이건 맞네요. 항목이 문화생활이면 행정지 서식이 바뀐다. 됐죠? 그 다음 행에 대해서는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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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서식 안 바뀌겠죠. 그 다음 항목이 문화생활이면 행정지 서식 맞죠? 그러면 자 보세요. 물론 이제 원리에 대한 설명도 밑에 있긴 한데 자 여기 그러면 행전지의 서식을 꾸밀 때 요것만 좀 기억을 하세요. 기본 주소는 열머리글에 달러가 붙는 혼합 참조를 사용하셔야 된다는 게 이게 여러분들이 좀 외워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시험장에 가셔서 상대 참조, 절대 참조도 다 해보셔도 됩니다. 근데 시간적 여력이 있다면 근데 시간적 여력이 없다면 우리는 시험이니까 외워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외워서 간다는 건 기본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걸 외우자는 거지 그냥 문제를 외우자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격증 준비하실 때 큰 착각이 빠져 있는 그런 거죠. 외우면 된다라고. 그 잘못된 겁니다. 그거. 어떻게 다 외워요? 그 많은 내용. 외울 자신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뭔가 기본은 알고 계시고 적당히 외워서 가야지 기본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그리고 안 외워지잖아요. 기본을 모르니까. 외우는 건 미천이 있어야 원래 외우는 겁니다. 예? 그 학교 다닐 때 친구들 중에 자 그래서 요것만 좀 기억하시고 이제 그래서 시험에 아주 쉽게 나오는 부분은 요런 걸 여기서 선택해서 쓰세요라는 게 시험 문제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그다음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렵게 나오는 내용이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것이죠. 근데 우리 교재에는 일단 우리 교재에는 요 부분밖에 예제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수식을 이용하는 것밖에는.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다른 데서 예제를 뽑아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교재 47페이지에 있는 내용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파일 탭에 열기 파일 열 겁니다. 찾아보기 기본 작업 3 파일이고요. 자, 이제 정말 마지막 파일입니다. 열기 저희들 교재 47페이지. 자, 실수가 시간 드릴게요. 자, 교재 47페이지고요.
조금 어렵다라는 거 미리 먼저 선두에 밝히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조건부 1시대에 대하여 다음 시상을 처리하시오. A4에서 H18. 자, 요건 범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문제는. A4에서 H18이라는 범위가 문제예요. 요만큼. 학번이 2019로 시작하는 행전체에 대하여 글꼴색을 표준색 파랑으로 지정하는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시오. 그럼 조건이 있어야 되겠네요. 조건 보이세요? 학번이 시작 문자가 2019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어지는 거겠죠. 이게 조건이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서식을 꾸밀 거냐면 행 전체의 서식을 꾸밀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첫 번째 행부터 마지막 행까지 다 자동적으로 훑어본다라고 생각하세요. 이 범위 내에서. 네? 이 범위 내에서 첫 번째 행부터 마지막 행까지 자동적으로 조건을 확인해서 서식이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자, 그러면 시작 문자라는 걸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수식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아, 두 번째 삼각형 레프트 함수 사용. 그다음에 두 번째 삼각형 각 규칙 단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기준을 이용하고 사용하고 한 개의 규칙만을 작성하시오. 한 개의 규칙만을 작성하는 이야기는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학번 시작 문자 2019, 2019라고 하는 이 조건을 식으로 처리한다 그러면 어떤 함수가 필요하냐면 레프트 함수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왼쪽부터라는 의미를 가진 함수니까. 자, 그러면 조건부 서식에 세 규칙. 문제 여기까지 나와 있잖아요. 수식, 규칙 유형,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한 셀 결정을 사용하라고 문제에 나와 있죠. 그리고 입력란에 커서 놓으시고 이꼴까지는 뭐 정해져 있는 절차입니다, 이거. 자, 그 다음. 이제 데이터를 가져와서 물어봐야 되는데 어떤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냐고요? 첫 번째 행부터 마지막 행까지 물어본다 했으니까 첫 번째 행에 있는 값을 가져오면 됩니다. 첫 번째 행에 있는 학번 값을. 그리고 자, 이거 주의하세요. 행 전체의 서식을 꾸미실 때는 방금 예를 이렇게 시행착오 형태로 보셨지만 근본을 따져서 한 게 아니고요. 달러, 열머리글에 달러가 붙는 혼합참조로 표시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F4번 키를 이용해서 주소 형태 변경하시고. 다음 커스의 이동은 방향키 사용하지 마시고 마우스 조작하세요. 클릭. 그리고 레프트. 지우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동하는 건 마우스로 조작. 이동은 마우스로 조작. 콤마. 인수 박스 안 뜨죠? 불편하죠? 그러니까 형태를 제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몇 개 뽑으면, 4개 뽑으면 되죠. 그리고 가로 닫고, 뭐라고 물어볼 겁니까? 2019하고 같느냐 물어볼 겁니까? 이렇게. 이 같으냐, 뭐하고 2019. 자, 잠깐만요. 스톱. 여러분들 잠깐 대기. 이게 맞냐고요? 아니요, 틀렸습니다. 이게, 이 시기. 자, 잠깐만 대기. 제가 이야기를 딱 한 번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 내용이 나오면 시험에 나오면 되게 어려울 거라고 그때가 때가 되면 그때 가서 또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레프트, 미드, 라이트 함수의 결과값은 뭐라고요? 문자 데이터였는 그러면 왼쪽이 지금 레프트 값의 결과값은 문자잖아요. 그럼 오른쪽에 숫자라고 물어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문자라고 물어봐야죠. 이거 기능자 수식을 이용하는 조건부 서식도 어려울 뿐더러 여기 나오는 함수가 또 까다롭습니다. 레프트, 미드, 라이트 함수 결과값은 문자 데이터라고요. 그래서 2019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문자 2019입니까? 라고 물어봐 줘야 돼요. 이보다 이제 방향키 쓰니까 이상해지죠. 이동은 마우스 조작하세요. 요것도 중요합니다. 요거 되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 서식은 글꼴색 파랑이라네요. 서식. 창을 열어서 글꼴 탭에 글꼴색 파랑. 그리고 확인. 확인.
자, 제대로 진행돼 있었어요. 자, 앞에 보세요. 첫, 이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이게 검토도 가능합니다. 첫 번째 행위 2019 아니죠? 그럼 서식 안 바뀌겠죠? 그 다음, 이 범위 전체에서 횡단이 움직인다니까. 이것도 2019 아니죠? 그럼 서식 안 바뀌겠죠? 여기 2019 맞죠? 그럼 행전체 서식 바뀐 거 맞죠? 점점점점 마지막까지 확인을 한다. 마지막 행까지 확인한다. 됐습니까? 그렇게 이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 문제의 끝부분, 두 번째 상황의 끝부분에 단 한 개의 규칙만 나타나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잘못되어서 다시 또 수식 작업을 다시 할 수도 있잖아요. 했을 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수정하는 게 규칙 관리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들어가 보면 안 지우고 계속 진행을 하면 여기에 규칙이 한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두 개, 세 개씩 남아 있을 수도 있다고요. 여기 분명히 딱 한 개만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런 문구가 붙은지 아세요? 이런 문구가 없을 때는 그걸 정답을 해줬기 때문에 두 개, 세 개가 나와도 왜? 자기네들이 문제 출제자의 의도와는 다르지만 어쨌든 정답이잖아요. 결과는 나왔으니까. 조건이 두 개, 세 개가 있든 간에. 근데 지금은 채점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두 개, 세 개씩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문구가 붙었습니다. 이게 붙은 지가 몇 년 안 됩니다. 자, 교재는 50페이지로 가시고요. 시트는 조건부 3으로 가겠습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조건부 3시트에 대하여 다음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A사에서 F14 영역에서 자, 범위가 주어져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 체험 코드가 P 또는 S로 시작하는 조건 두 개 보이세요? 체험 코드 시작 문자 P, 체험 코드 시작 문자 S. 두 개의 조건은 AND 조건인지 OR 조건인지 판단. 그래서 문제에 또는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OR 조건이다. 됐죠? 거기까지는 이제 이해하셔야 되고 녹색, 책 전체에 대하여 배경색, 표준색, 녹색으로 지정하는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시오. 오와 레프트 함 사용. 단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한 셀 결정을 사용하시오. 요 표현밖에 없다는 건 이건 과거 문제입니다. 지금은 한 개의 규칙만 작성하라고 추가해서 더 나옵니다. 자, 일단은 주어진 범위가 있었습니다. 항상 그 범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요. 조건부 서식에 규칙을 수식을 이용하라고 했네요. 그럼 화면상이 없네요. 새 규칙. 규칙 유형,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한 셀 결정을 사용하시오. 그리고 밑에 입력란에 커서 넣으시고 이꼴까지는 정해져 있는 수순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식을 작성하느냐. 첫 번째 행에 있는 체험 코드 값을 가져오면 됩니다. 이렇게 가져와서 시작 문자를 그 다음 요거 행 전체에 서식을 적용하실 때는 기본 주소 형태는 행머리글에 달러가 붙는 혼합 참조를 쓰셔야 된다. F4번 키로 조정하시고 주소 형태를. 그 다음 이제 커서의 이동은 마우스 조작. 커서 이동은 그러면 주소 앞에다 커서 놓으시고 시작 문자라는 조건을 처리해주는 함수는 left다. 좀 어렵게 나오면 mid가 나올 수도 있다. 제 말뜻 이해하셨어요? mid가 나올 수도 있다. 자, 커서 이동은 마우스 조작하시고 콤마. 이번에 한 개를 뽑아야 되겠죠? 한 개. 가로 닫고 물어봐 줘야죠. 같으냐? 뭐하고? P냐? 대문자 P하고 같으냐고. 자, 이 조건 한 개. 그다음 다시 레프트 이제 바로 적을게요. 레프트 가로 열고. 첫 번째 행에 있는 체험 코드 값을 가져오면 된다. 첫 번째 행에 있는. 그리고 주소 형태는 열머리까지 달러가 붙는 주소 형태를 취하셔야 된다. 콤마 1 가로 닫고 이꼴 이번에 한 개를 뽑아서 S냐고 물어봐요.
커서 이동은 마우스 조작하시고 요렇게. 그리고 AND 조건이 죄송합니다. OR 조건이라고 해석하셨잖아요. 그럼 OR 조건은 무슨 함수 처리해야 된다고요? OR 함수 처리하셔야 된다. 커서 이동, 마우스 조작, OR. 가로 열고, 커서 이동은 마우스 조작. 이렇게. 그다음에 꾸며야 될 서식은 배경색 녹색. 자, 서식 단추 눌러서 채우기 색, 배경색, 녹색. 자, 정확하게 확인합시다. 문의서에 가서 도움을 좀 받을게요. 녹색. 그래서 위치 확인하시고 나와서 녹색 선택. 그리고 확인 하시면 P 맞죠? S 맞죠? P 맞죠? 점점점 맨 마지막 P 맞죠? 그럼 행전체 서식이 바뀐다. 요렇게 이제 준비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원리까지 다 설명드리면 좋겠지만 그게 시험에 큰 뭐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서.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고 잘 따라오셨다면 조건부 2시트로 옮겨가겠습니다. 교재 49페이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실래요?
해볼만 하세요. 자, 앞에 봅시다. 주어진 범위가 A4에서 G1호까지 거고요.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에 세규칙에 가서 창이 나타나면 규칙 유형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항목을 선택하시고 밑에 입력란에 커서 놓으시고. 자, 문제는 조건 두 개 보이세요? 시기 차장이라는 조건과 총급여 500만 미만이라고 하는 조건 두 개 보이세요? 두 개 이상의 조건은 뭐 해야 된다고요? 엔드 조건이 or 조건이 따지셔야죠. 그러면 뭐뭐 이면서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엔드 조건입니다. 그러면 엔드 조건은 엔드 함수 처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 순차적으로 보자면 첫 번째 행에 있는 시기값을 가져온다. 그때 주소 형태는 기본 주소 형태는 10머리까지 달라붙는 주소 형태를 사용한다. F4분결 조정. 이꼴 차장이냐고 물어보고 엄마 다시 첫 번째 행에 있는 뭐 총급여값을 가져온다. 그러면 행전체 서식을 꾸미려면 기본 주소 형태는 10머리까지 달라붙는 형태를 취한다. 이렇게. 그리고 미만 500만 미만이냐. 자, 그 다음 엔드 함수 적용. 커서의 이동은 마우스로 조작하세요. 마우스 조작. 엔드. 바로 열고 커서의 이동은 마우스 조작하세요. 그리고 서식 단추 눌러서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굵게 글꼴 색빨강, 글꼴 스타일 굵게, 글꼴 색 빨강, 색깔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그리고 확인. 그래서 쭉 훑어보시면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장이고 500만 미만, 차장이고 500만 미만, 차장이고 500만 이렇게. 저장. 자, 그런데 기본 조건부 서식에 관한 기본 이 수식을 이용하는 문제 말고 기본적인 문제는 아직 다뤄보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 제가 지금 파일 하나 열 겁니다. 자, 파일 탭에 기본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위치가 좀 다릅니다. 이런 폴더 아닙니다. 문서, 오전 크마리거, 상설 기출문제 폴더입니다. 상설 기출문제 폴더. 그 중에서도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상설 기출문제 PDF 5회. PDF 5회. 다른 걸 하려고 했는데 다른 건 지금 자료가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자, 폴더 위치 파일명 확인하시고 여시기 바랍니다. 자, 어디 가시냐면 기본 작업 3시트로 갑니다. 기본 작업 3시트로 가시고, 자, 그리고 문제는 제가 화면에 올려드릴게요. 한 3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실제 시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게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기본적인 문제. 수식이 원한 거 말고요. 한 3분 드릴게요. 해보세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건.
뭐 그러고 보니까 저하고 다 같이 한 거네요, 이거. 문자는 아직 다 가실 겁니다. 그 내일 오실 때 필기 교재 가지고 오시고 혹시 문자 안 오신 분들은 저한테 나중에 따로 이야기해 주시고요. 필기 교재 가지고 오세요. 그 교재 이거 파란색 말고 그 초록색인가 뭐 있잖아요. 긴 거 위로 이렇게 펼치는 거 그거 가지고 오시고 네 필기 이야기 내일 합시다. 자, 다 되셨죠? 자, 총점이 240. 총점 범위 설정. 그다음에 초과. 문제에서 셀 강조 규칙과 상위 규칙을 이용하라는 문구 있었죠. 그럼 여기 가서 찾으시면 되겠죠. 초과 문보닷컴 240. 그리고 진한 녹색 텍스트 녹색 채우기 이게 기존에 제공하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있네요. 그러면 확인. C4에서 C4에서 E16 범위에 평균 미만 평균값 알고 있다 그랬죠. 조건부 서식의 상하의 규칙을 이용하여 평균 미만 채우색 표준색 주황에 글꼴색 진한 빨강. 이건 여기 없네요. 없으면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해서 서식을 꾸민다. 그리고 표준 채우기 색, 표외경색, 표준색 영역이 여기인데 자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확인할 수 없으니까 주황 색깔 이름 확인, 표준색 영역 주황 여기입니다. 위치만 확인. 나와서 여기 클릭. 글꼴, 글꼴 스타일, 색, 진한 빨강 이거네요 이거. 색깔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그리고 확인, 확인. 정말 틀린 게 없죠? 자, 저장. 그리고 여러분들 그 교재 몇 페이지 또 펼치시냐면, 자, 요것과 관련해, 요것과 관련한 게 아니고 다른 건데요. 자, 어디 갔죠? 58, 58페이지 한번 펼쳐보실래요, 교재? 58페이지. 어,
거기 우리가 그 풀이했던 문제 엔드 조건 처리하셨거든요. 근데 시험에 나오는 건 이거보다 조금 복잡합니다. 구조가. 조건의 구조가.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실제 나왔던 기출, 이거 말고 요 근래에 나왔던 기출 문제를 하나 한번 해봅시다. 자, 파일을 열겠습니다. 파일 탭에,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10초만요. 자,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거기 위에 보시면 오전 커마 리그 폴더명 보이세요? 여기를 클릭하시든지 아니면 그 사이에 있는 목록 단추를 클릭하시든지 해서 상설 기출문제로 이동하시고. 뭐 안에 계신 분들은 자, 이번에는 3회 상설 기출문제 PDF 3회. 자, 기본 작업 3시트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아마 이런 조건을 아마 처음 보시는 것 같아서 이거 이해되세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일단? 이거 무슨 기능 이용해야 되는 문제일까요? 무슨 기능을 이용해야 될 문제일까요? 응? 자, 화면 보세요. 이거 무슨 기능 이용해야 되죠? 우리 배웠던 기능 중에 하나를 이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기능 이용해야 됩니까? 자, 검색이란 표현은 이거 글자 수. 이 검색이라는 표현은 추출이라는 표현이고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필터라 그랬죠. 그럼 필터라는 기능은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여기 또 사용자 지정 필터라는 용어도 나오고. 자, 그러면 필터는 뭐가 있었죠? 필터의 기능은 자동 필터라는 기능과 고급 필터라는 게 있었죠. 근데 시험은 고급 필터는 고급 필터를 적용하세요라고 문제에 딱 명시를 합니다. 여러분 문제 해보셨으면 오늘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2권 그 실기 2권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이건 자동 필터 문제인데 그러면 그렇게 접근해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지금 무슨 기능을 이용하는지 정확하게 안 나오니까 필터 기능을 이용하는 건 맞긴 한데 이게 그러면 자동 필터, 고급 필터는 고급 필터라고 표현했으니까 이건 자동 필터겠네요. 근데 자동 필터라고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문구가.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수업 중에 계속 나올 때마다 읊어드렸거든요. 사용자 지정 필터라는 이 용어는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요? 자동 필터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동 필터. 그래서 이 기능은 자동 필터를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그런 거 일단 첫 번째. 그 다음, 저기 총 지급액이 300만, 코마 뺄게요. 이상. 자, 이런 형태는 아마 사실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문구는.
자, 이걸 기호로 표기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겠죠. 근데 엑셀은 저 비교 연산자가 이렇게 연속해서 두 개 들어가는 경우는 없다 그랬죠. 이걸 분리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분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시험에 이런 꼴로 많이 나옵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이런 걸로 나오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조건 해석하는 방법 아셔야 된다. 이거 엔드입니까 오합니까? 자, 문제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직관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해석하셔야 된다고요. 이런 문제는. 그럼 이거 엔드입니까 오합니까? 그래서 제가 가르쳐 준 방법 있잖아요. 총 지급액이라는 수직선을 그어 보시고 300 이상 500만 미만이니까 두 개가 교차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모두 만족이죠. 엔드입니다. 엔드. 엔드. 어? 엔드입니다. 엔드.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조건 엔드고요. 그럼 여기 또 조건이 하나 더 있잖아요. 지점명이 문으로 끝난다. 이건 어떻게 해석하세요? 우리 조건을 이걸 어떻게 해석했죠? 지점명 필드 끝문자라고 해석했죠. 문 이렇게. 그럼 이건 이면서라는 표현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건 요 사이에는 and라는 조건이 들어가는 거죠. and. 됐습니까? 그러면 다 끝났네요. 자, 그다음 사용자 지정 필터의 결과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요. 자동 필터라는 기능을 쓰시면 그건 A3에서 G17 영역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 결과를 뽑아내라. 그런 이야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뭐 꼭 굳이 안 하더라도 자동 필터라는 기능은 데이터베이스 이용하는 기능이구나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적용하는 절차는 이 녀석 좀 치울게요. 이제 문제 다 내용 이해하셨으니까. 자, 데이터베이스인 문제에 주어져 있는 범위 설정하시고 데이터의 정렬 필터 그룹에 요게 자동 필터라 그랬죠? 이게 자동 필터. 실제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 교재처럼 그렇게 너무 단순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자, 필터. 그러면 총 지급액 필드에 가서 필터 목록 단추 숫자 필터에 가보면 밑에 사용자 지정 필터라는 용어 보이세요 이제? 이 용어가 어느 기능에서 있다고요? 자동 필터라는 기능 안에 있는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자동 필터를 이용한다. 문제에 친절하게 자동 필터 이용하라는 표현이 없네요. 자, 그러면 총 지급액이 크거나 같다. 얼마보다? 300만. and 그다음 미만 500만 미만이다. 하긴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조건이 하나 더 있죠. 그럼 요건 이제 요 상태에서 적용하는 건 엔드 조건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조적으로 지점명 필드에 가서 텍스트 필터 조건에 끝 문자 우리가 하나하나씩은 다 해드렸거든요. 하나하나씩은 그걸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조합하셔야 됩니다. 끝 문자 지점명 필드의 끝 문자 문 쌍따옴표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문 확인 하면 줄어들겠죠. 뭐 이렇게 오케이 다음은 서대문 뭐 이렇게 이렇게 결과를 나타내어라. 이 상태로 두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S. 네? 그러면 아마 일본 교재의 내용을 가지고 열심히 잘 하셨으면 아마 전체적인 뭐 기출문제 푸시는데 지장 없을 것 같고요. 뭐 해보시다가 아직 저하고 만날 날이 아직 이틀이나 더 남았습니다. 계속 물어보시고 그 외에도 답변을 해드리겠지만 기출문제 한두 개 풀어보시고 필요한 게 있으시면 질문하시고요.
여러분 손때 묻은 책이 손때가 묻은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자료가. 그래서 그냥 기능적으로 잘 모르시면 그냥 1권 교재에 있는 그 내용 가지고 복습을 하시고요. 그다음 제 수업 영상이 또 블로그에 거기 링크 걸려져 있잖아요. 그 부분만 찾아가서 링크를 보시고 하시면 될 겁니다. 시험은 합격하시는데 지장 없습니다. 이거 봐. 이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수업 잘 참석하셨잖아요. 충분히 합격하고 남는다고 봅니다. 그 열정은. 이게 바로 합격과 연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 정도 열이면 거의 대부분이 합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교재 212페이지 펼치시고 여기 유의사항 한번 쭉 읽어보세요. 유의사항. 읽어보라고 숙제 내드리면 안 읽어보시는 것 같아서 빨리 지금 수업 시간에 읽어봅시다. 한 1분 드리죠. 아마 유의사항을 읽어보시는데 뭐 용어가 이제 걸리적거리는 용어는 이제 없을 것 같습니다. 수업을 열심히 들어보셨으니까 제가 뭐 요런 용어들을 수업 중에 계속 사용을 했으니까. 그다음 전체적인 맥락은 뭐냐면 문제에서 지시하는 외에는 함부로 손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제 지시하는 전체 맥락 이 맥락은 뭐 그런 뜻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 시험 시작 그러잖아요. 그러면 모든 책임은 컴퓨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시험장에 가시면 앞에 보세요. 실기 시험장에 가시면 시험 시작 그러면 상시 시험 기준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자, 제 화면 보실래요? 엑셀 파일이 화면상에 이렇게 열릴 겁니다. 열리면서 여러분들 시험 시작하면 되는데 뭐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아래쪽에 보시면 작업 표시줄이 시험장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엑셀 프로그램 화면을 꽉 찬다는 거고요. 우리가 다른 프로그램을 전환할 때 보통 Alt 탭이라는 단축키 쓰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안 먹힙니다. 그냥 엑셀 프로그램만 가지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키 안 먹힙니다. 프로그램 시험 프로그램이 그렇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알아두시고 어쨌든 그런 환경이다. 그래서 그 개발 도구 탭 설정하시고 매크로 보안 설정하라는 이야기 어제 해드렸죠. 그렇게 해서 실습들을 하시고 시간이 40분이거든요. 그러면 기출문제 푸실 때 40분 타이머 폰에서 타이머 있잖아요. 40분 돌려놓고 스타트해서 내가 지금 현재 나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꼭 체크하시고 잘 안 되는 기능이 있다. 백해서 다시 복습해서 그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가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번 주는 좀 그렇죠. 이번 주 주말에 필기 시험 보세요. 그러면 좀 그렇죠. 우리 그 목요일 날 끝나는데. 그래서 빠르면 일요일이나 월요일 주초 정도의 시험을 신청해서 오늘 신청하시면 주초에 시험 일정이 잡힐 것 같으니까 하시고 그렇지 않으시 자신 없으시면 다음 주 주말쯤 필기 시험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 신청하시라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필기 걱정하지 마시고 이틀이면 완벽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시험을 요령껏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제가 전달해 드릴 테니까 우리가 거기 있는 내용 다 못 외우고 이거는 필기 교재 그 내용 다 못 외웁니다 우리. 근데 안 외우고 어떻게 하면 시험 갈 수 있을까를 제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으니까 그러나 무조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 미천 없이 시험장에 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미천을 일단 마련해 드릴 겁니다. 필기 시험 공부를 할 수 있는 요령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주 시험 신청하세요.
하고 뭐 또 다음 주에 또 필기시험 보시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필기시험은 걱정 안 합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열심히 저도 해드리고 여러분 따라오셨는데. 자, 제가 왜 이걸 펼쳤냐면, 자, 시험 이야기, 필기시험, 실기시험 이야기를 해줘야 될 부분도 있고요. 자, 그 다음, 그 213페이지에 보시면, 문제 1 기본 작업이라는 문구 보이세요? 그 다음 페이지에 문제 2 기본 계산 작업은, 그냥 시험장에 가면 문제지가 배부가 됩니다. 문제지가 따로 줍니다. 문제지를 따로 줍니다, 감독관이. 그 다음에 거기 또 214페이지면 문제 3 분석 작업이라는 문구 보이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문제사 기타 작업 보이세요? 우리 수업에 썼던 파일명 이름들이죠. 기본 작업, 계산 작업, 분석 작업, 기타 작업. 맞아요? 그게 크게 4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213페이지 다시 돌아와서 문제 1번은 문제 1, 2, 3, 3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문제 1번은 무조건 정해져 있습니다. 데이터 입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죠? 그냥 눈에 보이는데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세로 방향으로. 그다음 셀스식에 관련된 이야기도 한 번쯤 정리를 한번 하시고요. 1-2는 무조건 셀스식 문제입니다. 이야기가 종류가 좀 많죠. 그 다음 1-3은 우리가 배웠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고급 필트, 조건부 서식, 그 다음에 자동 필트, 텍스트 나누기, 외부 데이터 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이런 것들을 배우셨는데 그 중에 고급 필트, 조건부 서식이 가장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그 외에 나머지는 뭐 좀 돌아가면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즘은 뭐 복사 붙여넣기는 거의 요즘은 안 나오고요. 외부 데이터 텍스트 나누기는 간혹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 좀 잘 기억을 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계산 작업은 문제가 총 5개인데요. 1, 2, 3, 4, 5. 대충 그냥 기본적인 형태를 보자면 가장 어려운 문제 하나, 가장 어려운 문제 하나. 그다음에 그다음 중 정도 되는 문제 2개, 하 정도 되는 문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최소 3개 이상은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정도 시간을 투자를 했는데. 4개 맞췄다라고 생각되시면 합격이라고 생각하세요. 3개는 사실은 간당간당합니다. 그냥 4개 맞췄다. 나는 합격이구나 생각하셔도 될 정도입니다. 내가 몇 개를 맞출 정도로 알 정도면은 뭐 열심히 공부하신 거 아닌가요? 자, 그 다음. 그래서, 근데 요즘 추세가 조금 이 난이도 하 문제가 난이도 상으로 이렇게 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날 일진이 좀 안 좋으면. 이게 문제은행식으로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내다 보니까 간혹 이걸 조금 못 맞추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운이 좀 안 좋으시면 상위 2개, 중위 2개, 하가 1개인 문제를 만날 수도 있다. 전체 문제에서. 그 대신에 또 다른 문제가 되게 쉽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디가 어려우면 그냥 풍선입니다. 어디 꾹 찌르면 반대편이 튀어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체 난이도는 다 맞추고 있습니다. 원래. 그 다음에 분석 작업이라는 파일 제목에 우리가 배웠던 게 뭐 부분합, 통합, 피벗 테이블, 시나리오, 목표값 찾기, 데이터표 정렬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부분합, 통합이 가장 많이 나왔는데 이건 유형에 따라 조금 틀린데요. 제 부분합은 굉장히 많이 나올 거고요.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나머지는 제가 요즘 추세를 봤을 때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문제를 푸시기 전에 이미 교재에서 했던 1권에서 한번 했던 내용도 한번 더 살펴보시라고요. 그 다음 문제 4번의 1번은 무조건 정해져 있습니다. 매크로 문제입니다. 문제 4번의 2번은 차트 문제입니다. 차트는 우리가 뭐 많은 내용을 전달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게끔 실습을 좀 못 해봤고요. 그걸 어떻게 진행하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냥 푸시다가 이 기능은 잘 모르겠다. 그럼 적어두시고 나중에 기출문제 이렇게 아주 정답지나 해설서를 대해서 보시고 와서 책 한 번 더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는 걸로 바뀔 겁니다. 이거. 매크로 문제는 더 이상 이야기할 거 없잖아요. 어려운 거 없으니까. 그래서 뭐 자질구레하게 이렇게 자주 나오지 않는 녀석들이 이제 항상 문제입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래서 오늘 돌아가셔서 시험 계획 세워보시고요. 네? 뭐 당장 오늘 뭐 이번 주 보든 다음 주 보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시면 언젠가 시험 보시면 되는데 그냥 자격증이니까 그냥 빨리 하시고요. 본인이 원하는 또 다른 계획 그걸 가지고 또 다른 계획도 세우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빨리 진행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내일 오늘 문자 받으신 것처럼 내일은 필기 수업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필기. 그래서 뭐 이틀 해봤자 합이 다 6시간인데 그중에 뭐 1시간 또 빼야 되고 다른 것 때문에 뭐 한 5시간, 대여섯 시간 정도까지 하는데 뭐 그걸 완벽하게 소화해 주는 건 아니고요. 그냥 공부할 수 있는 기본 틀만 이렇게 좀 잡아 드리려고 합니다. 집에 혹시 데스크탑 가지고 계세요? 혹시 그 뚜껑 열어서 청소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집에 왜 나중에 집에 컴퓨터 한 10년 되세요? 그럼 데스크탑? 나중에 불납니다. 예? 필기 수업 들으시고, 예? 금요일 날 오전에 뚜껑 열셔가지고 먼지 청소 좀 하세요. 그 안에 먼지 엄청나게 쌓여져 있습니다. 청소 한 번도 안 하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역할을 하는 줄 아세요? 보온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성능이 저하됩니다. 컴퓨터는 어쨌든 열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열이 많으면, 주위에 열이 많으면 이 녀석이 성능이 싹 떨어집니다. 원래.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청소도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안에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 한번 하시라고요. 그래야 컴퓨터에 관련된 하드웨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좀 수월하지 않을까요? 노트북은 뚜껑을 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열면 나중에 문제가 좀 심각해질 것 같아서 못 하겠고. 예, 필요한 게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질문하고 돌아가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갔을 때 출석 체크 잘하고 돌아가시고.